국토부가 지역 전략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산에선 3개 전략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전략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찾아주고 중개비를 지원하는 중구 빈집뱅크가 전국적으로 떠오른 빈집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이 수출 통제 대상인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40대를 적발했습니다.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지역 전략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산에선 3개 전략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해운대 53사단 일원과 김해공항 서측 일원, 강서구 송정, 화전동 일원에서 전략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일대의 개발 제한 구역도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인구 소멸에 직면한 부산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전략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전국 15개 지역 전략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부산은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 파크와 제2에코델타시티, 동부가 물류 플랫폼 등 총 3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선정된 지역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에선 개발 제한 구역 약 500만 평의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08년 시 지역 개발 제한 구역 1000만 평이 해제된 이후 17년 만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적용 지역은 해운대 신시가지의 5배에 달하는 해운대 53사단 일원과 강서 김해공항 서측 일원, 강서구 송정, 화전동 일원 등입니다. 부산시는 먼저 전략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53사단 이전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53사단의 압축과 재배치를 통해 국방연구개발과 하이테크, 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첨단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김해공항과 부산신항, 가덕도 신공항 배후지에는 미래 항공 클러스터와 디지털 테크 클러스터 등 제2에코 델타시티를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녹색 도시를 만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강서구 화전동 일원에 공항과 항만, 철도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복합 물류단지를 구축해 부산을 동부가 최적의 물류 중심지로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약 500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사업들은 그 숫자의 의미를 넘어 우리 시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주요 전략 사업들입니다. 이번 선정 사업들과 함께 민선 8기 후반기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도시 기능이 부조화된 시설들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데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인구 소멸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부산시. 전략 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인구 감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은행은 은행인데 돈이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것도 빈집을 관리하는데요. 세입자도 찾고 수리비도 주고 중개비도 지원하는 부산 중구의 빈집뱅크입니다. 전국적으로 떠오른 빈집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산 중구로 급하게 이사해야 했던 한 50대 직장인. 우연히 빈집뱅크 사업을 알고 문을 두드렸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한 것은 물론 수리비와 중개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정말 싸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집을 고쳐주니까 너무 깨끗하고 뷰도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계약은 2년 했지만 저는 더 살 생각이에요. 청년 유출과 고령화, 재개발 지연 등으로 늘어나는 빈집.
빈집 방출로 인해 발생하는 슬러마 문제는 지자체마다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부산 역시 빈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빈집은 11,000여 가구, 중구에도 460여 가구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중구의 빈집 뱅크입니다. 구청이 은행처럼 빈집을 관리하며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데 수리비와 중개 수수료는 물론 월세 일부도 지원합니다. 빈집 한 채당 평균 철거 비용은 2,900만 원인데 비해 빈집뱅크 지원은 500만 원. 지자체의 부담도 적은 데다 빈집을 흉물처럼 방치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이익이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월세가 그만큼 감면이 되고 또 중개보수도 무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임대인들한테도 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수리 비용을 또 해주기 때문에 또 임대인들도 좋고 또 우리 중개사들도 중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고. 시행 첫 해인 올해 성사된 계약은 2건. 이 지원 사업에 30개 빈집이 등록했고 70가구는 등록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잘 살펴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면 빈집 해소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어 더욱 살기 좋은 중구가 될 것입니다. 빈집 정리와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란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중구. 빈집뱅크가 전국적으로 떠오른 빈집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세관이 수출 통제 대상인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40대 A씨를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3만 6천 개, 51억 원 상당을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 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됩니다. 부산세관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 가압류 조치했습니다. 부산시가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적용 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로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적용 시간은 출근 시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부산시는 통행료 감면 적용 시간대를 바꾸기 위해 유료 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5월과 6월에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근 퇴근 시간 광안대교 통행료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나 2.5톤 미만 화물차 등 소형차는 500원, 그 외 차량은 800원입니다. 25일 오전 8시 39분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진에어 LJ371편으로 착륙 무게 제한으로 거제도 상공을 돌며 연료를 소모한 뒤 1시간 10여 분 만인 9시 56분쯤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은 이륙할 때 엔진 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륙 단계에서 엔진 쪽에서 소리가 감지됐으며 계기상으로는 이상 없으나 안전을 위해 회항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180여 명과 승무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회항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부산시는 올해 BOF는 공연 등 K컬처 콘텐츠 확장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한류 관광 콘텐츠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부산관광공사와 SM컬처앤콘텐츠가 행사를 주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단일 콘서트로만 개최되던 BOF는 올해는 3일간 K-팝 옴니버스 콘서트와 K-팝 밴드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BOF 1차 출연진으로 웨이션 V와 NCT 위시를 공개했습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가 지난 지도 벌써 일주일입니다. 봄 기운이 찾아들고 있지만 북한강에서는 아직도 위험천만한 얼음 낚시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 북한강 상류 얼어있는 강 위에 낚시객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저마다 낚싯대를 들고 빙어 잡기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낚시객들은 빙판 위에 텐트까지 쳤습니다.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15cm는 넘는 것 같은데요? 20c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깨지지 않아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어는 소리와 녹는 소리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해빙기가 녹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완연한 봄 날씨가 예고되면서 자칫 방심하다간 물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꽁꽁 얼어붙은 듯한 북한강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이 녹기 시작하면서 걸을 때마다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특히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얼음 두께가 얇아진 데다 겉으로 봐서는 얼음이 얇은지 두꺼운지 알 수가 없어 더 위험한 시기입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순환사고 구조 건수는 총 4,321건입니다. 이 중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빙기에는 절대 얼음 위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하시고 무리하게 얼음 위로 올라가려다 패닉에 빠지기 쉬우므로 침착하게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체온 유지에 신경 쓰면서 얼음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또 주변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 직접 뛰어들지 말고 주변 막대기나 옷을 활용해 구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조선 산업의 세기를 찾기 위한 제5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글로벌 허브 도시 포럼은 트럼프 경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해양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세계 해양 대통령이 본 오션 트랜스포메이션과 국제 해사 동향을 주제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명예사무총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양 조선 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과 박동석 부산시 첨단산업국장, 이재명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경남 지역 두 국회의원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25일 김정호 허성무 의원이 주최한 난방비 폭탄 방지법 국회 토론회에서는 도시가스 미수급 문제에 정부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직수입 사업자의 초과 이윤에 대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이나 가스요금 인상의 또 다른 요인인 LNG 직수입 규제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두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난방비 폭탄 방지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해야 하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저희가 앞장서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고 사업의 구조에서의 그런 모순되는 것을 제도 개선에서 풀어나가는 부분,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또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을 정부가 잘 챙기는 부분, 이런 거 아주 촘촘하게 저희들이 잘.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 39곳을 확정했습니다. 선거인은 모두 12만 6천여 명으로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가 발송됐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신분증을 지참한 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다만 이사장이 대의원회에서 선출되는 금고는 특정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